변화하는 대학 입시의 모든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맡은 경북대 사대부고에 근무하는 교사 도규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집합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변화하는 대학 입시의 모든 것과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입학 전형 수립 체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요 개념이에요. 기본사항, 그리고 시행계획, 그리고 모집요강, 요 세 가지 어휘에 대해서 꼭 명심해 두셨다가 나중에 언론이나 대학 자료를 보시면서 이 개념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기본사항, 시행계획, 모집요강. 먼저 대교협에서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입니다. 올해 고1 학생 기준으로 대교협에서는 8월 말까지 기본사항을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고1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9월 초에 이 기본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고1이 고2가 되면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고2들 기준으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올해 4월 말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고1 기준으로는 내년 4월 말이 되고요. 올해 고2 학생들 기준으로는 올해 4월 말에 각 대학에서 시행계획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3이 되면 모집 요강을 대학에서 발표하는데요. 그게 올해 기준으로 수시는 5월 4일, 정시는 9월 1일까지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따라서 이 모집 요강이라는 것은 확정본입니다. 다만 고2 때 발표된 시행계획, 글자 그대로 계획이겠죠. 이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모집 요강이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하는 기본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대입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대학은 이 대교협의 기본사항을 기준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화면을 가만히 보시면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현재 고1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초에 대교협 기본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제가 시행계획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시행계획은 대학에서 발표를 하고요. 통상 고1의 경우에는 내년 4월 말 때 이 시행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이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선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재 고2들은 올해 4월 말까지, 따라서 5월 초에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고1의 경우에는 내년 4월 말까지니까 내년 5월 초에 시행 계획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입 전형 표준화라고 해서 4+2 체제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 표준화 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대입에서 핵심이 되는 전형 요소 위주로 전형을 표준화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대학별로는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하는데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축소해 두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전형 방법 수 기준 계산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먼저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로 구분이 되는데요. 수시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세 번째 논술 전형, 네 번째 실기 실적 위주 전형입니다. 참고로 이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은 작년까지는 실기 위주 전형으로 불렸는데요. 올해는 명칭이 변경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정시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을 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여기에서 이 교과 전형이 교과 중심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과 중심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이야기하고요. 학생부 종합에서도 보시면 이 교과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학생부 종합에서도 이 내신 성적을 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내신 성적은 단순한 평균 등급이 아니고요. 주요 교과, 전공과 관련된 주요 교과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학년별 상승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집 시기를 살펴보면요. 크게 수시, 정시, 추가 모집 3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수시 모집은 9월달에 원서를 씁니다. 정시는 수능 치고 나서 12월달 원서를 쓰게 되고요. 만약 수시와 정시에서 결과가 조금 안 좋은 경우에는 2월달에 추가 모집까지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추가 모집까지 안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이 합격 여부에 따라서 그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수시에 합격했을 때 정시나 추가 모집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요, 정시나 추가 모집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로 있다가 추가 합격의 연락을 받았는데 등록을 안 하겠다, 즉 등록 포기하겠다 라고 하더라도 정시 추가 모집 지원은 불가하니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시 모집 합격 등록입니다. 정시에 합격 등록 시 2월 추가 모집은 지원 불가한데요. 다만
4년제 정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를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 등록 포기는 추가 모집 기간 전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예, 요거 중요하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복수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복수 지원이라는 것은 같은 모집 시기에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통상 수시는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정시는 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가능하고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시에서 군별 1회, 이때 군이라는 것은 가군, 나군, 다군을 얘기하고요. 각 대학에서는 자신들 학과가 있을 텐데 그 학과를 어느 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할지를 설정을 해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험생들은 가, 나, 다 군 중에 1회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결국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수 지원 금지의 예외 대학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이시는 것처럼 산업대, 전문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문대는 수시 6회 제한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관학교, 경찰대, 과학기술원 소속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등록 금지 관련 사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 즉 중복 합격한 학생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만약 이중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을 하셔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수시 모집 예치금 납부 시 다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대입 지원 위반자로 처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복 합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A 대학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로 있던 더 가고 싶은 B 대학에서 충원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등록한 대학, 즉 A 대학에 반드시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포기된다라는 것을 전달한 다음 B대학, 타대학, 충원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를 하면요. A 대학에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이 더 가고 싶은 대학은 B 대학이에요.
그래서 B대학의 충원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B대학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A대학의 등록 포기를 밝히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록 포기를 밝힌 다음 B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겠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입 전형 주요 사항입니다. 통상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2, 2023, 즉 현재 고1, 2와 현재 고3은 대입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2024 현재 중3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 2022, 2023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나옵니다.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2021 학년도가 현재 고3이고요. 2022, 2023인데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학생부에 기재 항목이 축소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소논문 기재 금지라든가 수상 경력 대입 제공 제한, 즉 학기당 1개만 제공됩니다. 자율 동아리 기재 제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문항과 글자 수가 축소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1, 고2들의 경우에는 고3과 자기소개서 작성 양식이 변경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라는 부분은 원래 고3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면접만 블라인드 처리를 했지만 올해는 면접과 이 서류도 함께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만약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학교생활기록부 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훨씬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인데요. 원래는 정시를 30%까지 확대를 유도하는 쪽으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2022 학년도 특히 그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40%까지 확대를 해라라고 조기 달성 유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은 이게 정시 확대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1, 2 때부터 반드시 이 수능 공부를 병행하시면 대학 입시 결과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가정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정시 40% 이상 확대를 권고한 16개 대학입니다. 네,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대입제도 개편 비교표를 가만히 보시면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 서식 간소화 및 개선. 원래는 4개 문항 5,000자였는데요. 3개 문항 3,100자로 줄어듭니다. 요 내용이 2024학년도 가면 폐지됩니다. 어쨌든 현재 고1, 2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사 추천서는요. 고1, 2 때부터 폐지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논술, 특기자 전형은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고요. 적성고사는 폐지함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경우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이 원칙이지만 각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서 제시문 면접도 보기도 합니다. 제시문 면접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시문을 주고 미리 풀게 한 다음 면접장에 들어와서 말로 답변을 하게 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제시문을 풀 수 있는 학업 역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은 본인이 한 활동, 즉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묻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만 했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가 있지만 이 제시문 면접이라는 것은 학업 역량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이든 제시문 면접이든 고1, 2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서류평가 블라인드 앞에서 언급을 했고요. 고교 프로파일, 요거는 고등학교에서 준비하는 거라서 이 부분이 폐지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균형 선발 수도권 대학 10% 이상 권고입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수능 체제 관련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학년도 고2입니다. 이때부터는 수능 체제가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국어, 수학 과목의 경우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통상 공통 과목은 75%, 선택 과목은 25%에서 출제가 되며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과 학생들은 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택 1을 할 텐데 예측컨대 미적분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변화가 없고요. 한국사 마찬가지 변화가 없고 탐구 과목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능에서 탐구는 사탐, 과탐 이렇게 구분해서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2022 학년도부터는 사탐, 과탐,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능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험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수능에서는 탐구 과목에서 사탐, 과탐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대학에서 발표한 수능 과목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지정 현황. 그러면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는데요.
자연계열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수학의 경우 이과 자연계열의 경우 미적분이나 기하 중 택 1을 해야 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권 주요 대학 등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 택 1을 해야지 지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수능 체제에서는 사탐, 과탐, 계열 구분 없이 택일을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 희망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능 지정 과목을 반드시 확인해서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내용은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 놨는데요. 예를 들면 학종의 경우에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가 의무화된다라든가 평가 기준을 공개, 확대 유도한다거나 부정비리 제재 법규를 이제 새롭게 신설한다라든가 그리고 결과를 공지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다라든가 논술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고요. 적성고사는 폐지된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변화하는 대학 입시의 모든 것과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